자,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요. 추가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뜻깊은 행사도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요. 여기 보면은 태극기로 둘러싸여진 뭔가가 놓여 있습니다. 북한서, 6.25 전쟁 당시 북한서 전사한 국군 유해 64위, 68년 만에 귀환했다. 어제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요. 한국 전쟁 당시 숨진 전사자 유해 64위의 봉환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일이 기념장을 수여하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 영상으로 저희가 이 사진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뜻깊은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이 행사와 아울러 어제 저녁에는요.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독특한 기념식이었다.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다.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국군의 날 기념식과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야기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국군의 날 70주년을 맞아 새로운 형식으로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저녁 시간대에 행사가 이뤄졌던 건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군사기를 복돋으려고 다수 국민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로 옮긴 거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국군의 날 행사는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열렸는데요. 공군 특수비행팀의 블랙이글스의 야간 에어쇼로 행사가 시작됐고 이어 특전사 장병의 특공무술 대신 태권도 시범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행사인 5년 주기로 실시했던 시가행진도 처음 생략됐고요. 가수 싸이의 축하 공연으로 본행사가 꾸려졌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달라진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군의 날 행사 때마다 장병들이 시가행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올해는 장병들이 주인공으로 축하받는 행사로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시가행진이 생략되는 등 국군의 날 행사가 축소된 걸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다짐한다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촐하게 기념식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북한 비위 맞추기를 정도껏 하라고 전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축소된 행사로 국민의 자존심도 무너졌다며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진정한 의미는 행사 규모에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는데요. 정의당은 평화를 지키는 게 군대의 근본 목적이라며 평화 국방으로 전환해야 할 때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정면의 스크린에서 정예 요원들이 와이어 퍼포먼스를 통해 이제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할 때입니다.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10년 전에 건군 60주년 음악회 때 일병으로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 신문대 신문은 국군의 날 행사 관련 얘기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신문 비교합니다. 서울신문, 평화무드 살린 국군의 날 기념식이다. 평화무드를 살렸다. 반면에요. 매일경제, 너무 이른 평화무드 행사 대폭 축소 논란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기사입니다. 두 개의 기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워리어 군인 전투. 워리어는 미래 전투 체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워리어 군인 전투 시연, 블랙 이글스 야간 비행, 평화 무드 살렸다. 그러면서 어제 행사 모습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보겠습니다. 대규모 퍼레이드 대신 K-팝 스타 공연, 올림픽 개막식 맞먹는 화려한 퍼포먼스. 자, 그리고요. 한국당이요. 조촐한 행사, 군이 무슨 죄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청와대는요. 많은 국민 시청 위에 저녁에 기념식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평화 무드를 살린 행사다. 이렇게 평가가 있고요. 반면에 매일경제 보겠습니다.
너무 일찍 찾아온 평화 무드인가 국방력 과시보다는 공연 위주다. 일단 어제 공연의 대표적인 모습 가수 싸이 씨 사인데 여기 보면 거대한 인형도 보입니다. 아마 싸이 씨를 묘사한 거대한 인형인데 이런 인형도 어제 공연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 좀 보죠. 시가지 퍼레이드는 사라졌다. 그리고 전쟁 기념관에서 야간 축제로 탁현민, 이 기획의 달인 이렇게 하는 탁현민 역시 기획을 했다. 싸이 공연도 등장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의 패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 기사와 매일경제 기사 두 가지를 비교했는데 일단 먼저 서울신문 기사에 공감하시는 분은 손을 좀 들어주세요. 한 분이네요. 그럼 나머지 세 분은 매일경제 기사에 공감하십니까? 들어주시고. 한홍 위원장께서는 이두저도 아니다. 지금. 네, 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군의 날 기념 행사는 예. 어찌됐건 간에 국방 안보 태세에 우리 군이 만전을 기하고 예. 있음을 대내에 과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안도감을 심어주고 예. 그다음에 군인들한테는 자부심을 예. 이렇게 심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국군의 날인 것처럼 어버이날처럼 예. 그리고 군인들 수고하고 있는 군인들한테 축하, 유문공연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봅니다.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라는 서울신문이나 매일경제나 예. 두 개의 논조가 저는 그렇게 서로 상충되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 아주 상반돼서 예. 이쪽이 이쪽을 배제하거나 예. 서로 양립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개 다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손을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제 생각은 그것이 반영됐다. 큰 관점에서 보면 별다른 차이는 없는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렇게 보셨네요. 예. 자, 김철글 전 대변인께서는 매일경제 기사 쪽에 좀 더 공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70주년이거든요. 예. 이른바 꺾이는 해인데요. 예.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중국이나 일본, 예. 특히 이제 북한까지 최근에 본인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최근 몇 년 사이에 예. 유독 우리나라만 예.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군비 축소라든지 한반도 군사정전위원회 등 여러 합의가 있고 나서 예. 70주년인 국군의 날 행사를 이런 연예인 기획하듯이 예. 이렇게 해서는 예. 조금 무리가 있는 게 아니냐. 예를 지금 들면 저희가 예를 한반도로 들면 군사적 상황이 엄중하다. 북한만 보고 예. 우리 국군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건 일본도 있고 예. 향후 중국도 있고 예. 여러 국가들 사이에 한반도가 있는데 예.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안도감도 주고 군의 어떤 자존심도 세우고 이런 차원에서 70주년이기 때문에 예. 뭔가 이번에 했던 거하고 좀 다른 차원의 예. 무엇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물론 한홍 위원장이 말씀하시는 예. 것처럼 기념 음악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예. 이건 별도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이 예. 최근에 어떤 북한과 그러니까 우리 군이 마치 북한만 대적하기 위해서 예. 존재하는 것처럼 예. 비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사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국군의 날의 날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요. 여당 광복군 만든 9월 17일로 국군의 날을 바꿔야 된다. 국군의 날 기원 논란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0월 1일은요. 6.25 전쟁 당시 38선을 돌파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국군의 날은 우리 한국 전쟁과 관련이 있는 날짜입니다. 반면에 지금 여당에서는요. 9월 17일은요. 여기 있습니다. 광복군 창설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 침략기 당시까지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때로 날짜를 바꿔야 된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 이 내용까지 전해드리면서 나머지 두 분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주 전 부위원장 말씀하시죠. 우선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예. 비단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남북 간의 어떤 평화 무드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 장병들의 신세대 감각을 살리기 위한 그런 행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예. 사진에 그 큰 햄버거 예전 같았으면 예.
떡이라든지 예. 케이크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예. 것들이 올라왔었을 때는 이제는 햄버거 세대가 왔습니다. 아까 사진으로 소개 안 드렸으면 저 햄버거와 함께 거대한 초코파이도 어제 네, 커팅식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 신세대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또 과거에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행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저께 텔레비를 보면서 조금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뭐냐면 네. 관객석에 그야말로 국군 장병들이 앉아 있었었고 파한대소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막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어제 보면서 모습이 약간 원형극장 같은 그렇습니다. 모습이었습니다. 과거에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때 장병들이 겪어하는 고초를 생각했을 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국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국군 장병의 생일과 같은 날인데 예. 마치 그날 주인공은 웃지 못하는 그런 행사가 과연 필요했는지 파라다임의 좀 전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흐뭇하게 봤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광복군 국군의 날, 국군의 날짜 날과 관련돼 관련 가지고 얘기입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전에 김철배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예. 것들이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만을 위해 존재하는 그렇죠.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0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6.25 때 넘어간 날을 기념하는 것도 뜻깊은 날이긴 합니다만은 이제는 보다 더 어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국군이라고 하는 위상과도 9월 17일은 어울리는 날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예. 이 논의는 저는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재용 전 의원. 그 2015년 8월이었던가요? 예. 그 목함질의 예.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우리 두 장병이 이제 굉장히 다쳤는데 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목함질 사건 이후에 많은 장병들이 나는 남아서 더 싸우겠다. 예. 군대 남아서 이런 얘기들을 해서 굉장히 그 심금을 울리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는데요. 예. 저는 군인들의 가장 큰 자존심은 강한 국방력을 통해서 얻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앞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긴 했지만은 예. 지금 우리의 국방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예. 꼭 북한뿐만이 아니지만 또 우리한테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지금 평화도 좋지만 평화와 국방은 투 트랙으로 가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 평화 무드라는 것 때문에 우리 국방력까지도 이렇게 예. 너무나도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 빨리 모든 거를 다 이렇게 내놓는 게 아닌가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자체가 예. 저는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군의 날, 글쎄요. 내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국군의 날 날짜에 대한 논쟁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어떻게 풀어볼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가벼운 기사 몇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5만 장 1시간 만에 동났다. 아이돌 콘서트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랍니다. 오는 10일 우루과이와의 축구 평가전인데 티켓이 1시간 만에 동이 났대요. 무슨 콘서트인가요? 그리고 16일 파나마전 2만 5천 장도 완판됐다. 우리 축구 선수들 대단한 인기군요. 지금 보니까요. 손흥민 선수, 이승우 선수, 황희 선수 다 출전합니다. 이번 A매치에. 그래서 그럴까요?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옆에 기사도 보죠. 삼성전자 좋아요? 전 세계 공대생 선호 9위. 여기 보면요. 컨설팅 업체 유니버섬이 발표한 가장 매력적인 고용주 IT 관련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이 1위, 3위 해고요. 그 안에 보면 인텔, GE, IBM, 지멘스 등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뒤를 이어서 9위를 차지했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참 국내에서 삼성전자는 참 여러 가지 시각,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바라봐지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 세계에서는 공대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에 올랐다고 하네요. 이쪽으로 이동해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기사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나온 검찰에 본인 USB 위치 직접 알려줬다. 전화로 서재, 내 집에 가면 서재에 책상 서랍에 있다. 차량 아닌 집에서 USB 확보했다. 수사 협조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가 하면요. 별게 없어서 내준 듯하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이지수 전 부의장님.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 USB를 내줬어요. 글쎄요, 지금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사건과 관련돼가지고 예. 보여온 태도를 봤었을 때, 예. 과연 그 USB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예. 담겨 있을지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믿음이 안 가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서재나 USB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고 촬영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본인이-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에 보면은 예. 참고인이나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했었을 때 예. 거기까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예. 압수수색 영장의 예.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근데 없는 굳이 상황이고요. 협조를 안 하면 그만인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협조를 예. 안 했더라면은 그게 이제 영장이 어떤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서재에 갈 수 없었을 텐데 이제 예. 본인이 그 위치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압수수색 영장의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예. 문제는 그 내용이겠죠. USB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 근데 저렇게 순순히 내는 걸 봤었을 때 별게 없다. 과연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저는 별로 큰 한웅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재에 들어가서 USB를 가져온 것. 그거는 일종의 뭐 압수수색의 일환이 아니라 임의 제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뭐 그래서 그걸 강제 수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긴급성을 요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활동의 일환인데 예. 스스로 피의자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예. 피의자가 스스로 이거 가져가라 그렇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범죄하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그런 내용들, 자기 그 피의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고는 전혀 무관한 내용들로만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뭐 추단하는 것이 그리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가 있네요. 대법원 박근혜 구속 2개월 연장했다. 구속기간 만료 보름 앞서 1차 갱신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까지 갱신하게 되면요. 내년 4월까지 2차례 더 연장 가능하다. 더 이상 지금 대법원에 가 있죠, 재판이. 그런데 내년 4월까지 연장한 이후에는 더 이상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날짜가 그때까지 지나서 어떤 결정이 안 나오면요. 석방이 된다 그러네요. 그런 얘기를 읽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간 가격 처음으로 8억 원을 넘었다. 중간 가격은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울 때 딱 가운데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랍니다. 그럼 이게 평균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죠. 아무튼 뭔가 중간쯤 되는 가격이다. 근데 8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강남 지역에는요. 10억을 넘었다 그러네요. 이재용 전 의원. 비싸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싸죠. 그리고 예.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 지금 1월에 7억이었고 지금 8억이니까 불과 반년 조금 지났는데 1억이 오른 거 아닙니까? 네. 10% 이상이 뛴 건데요. 네.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그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부동산은 다 수도권에 몰려 있고 특히 서울에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박원순 시장과 예. 정부하고 예. 나오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예. 뭔가 계속 던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두 사람이 예. 지금 뭔가 조율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강하게 비춰지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정부는 지금 수도권에 공공택지를 마련해서 신도시 비슷한 미니 신도시를 짓겠다는 거고요. 네.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은 도심의 노후 빌딩이나 아니면 높은 고층일 빌딩을 지어서 거기에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정책이 지금. 그렇다면은 예.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시장의 불안감을 조장할 수도 예. 있고 오히려 공급 물량이 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더 치솟을 수 있는 그런 예.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는 꼭 잡긴 잡아야 되는데 대책이 마땅치가 않아갖고 지금 여러 고민이 있습니다. 김철근 전 대변인은 어떤 생각? 한 10초 남았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없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경제 정책을 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으로는 못 잡는다. 경제가 최선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강한 바람을 동반한 쌀쌀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에서 24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신문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